반갑습니다. 행복을 여는 열쇠 명상에 극락정토 명상이라는 주제로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번에 이제 좀 얘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요. 어떻게 좀 해봤어요? 네? 해보셨어요? 꾸준히 열심히 하면은 간단해요. 얕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 그냥 무대법으로 그냥 하는 게 제일 이 수행에는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해는 가면은 이해만 가면 그렇게 무대법으로 해도 좋은 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자꾸 조언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기복을 뛰어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보면은 이제 내 마음도 부처이기 때문에 밖으로 보살님 부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성 부처님께 이제 의지하는 도리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자꾸 지도를 하다 보니까 대개 보면 이제 부정적인 걸 더 믿어요. 부정적인 걸 더 믿어. 옛날에 저쪽 이제 광명선언에 있을 때 어떤 보살님이 그냥 남편하고 이제 벽지 가게를 하는데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부인이. 그러니까 부인을 얻고 그냥 병원으로 뛰었단 말입니다. 한두 번은 그냥 뛰었는데 가면은 무슨 병인지 뭐 알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하루는 하도 하니까 이 의사가 이게 의심이 좀 가니까 이걸 수술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수술했는데 수술해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나 이제 애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더 이상 나 어떻게 못 하겠다. 빚을 내 가지고 이제 이 치료를 해야 될 판이니까. 그래서 알아서 하라고,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라고 이래버린 거야. 그게 죽기 싫으니까. 아니 어느 절에 가가지고 이제 갔더니 이제 사경을 하라고 그러는데 돈을 뭐 얼마 내라고 이제 그러더라는 거지. 그때 30여 년 전이니까 50만 원이 컸지 이제.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도 못 가는 판에 그거 되나 해가지고 이제 못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듣고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찾아왔을 때 제가 그랬죠. 믿을 건 자기 마음밖에 없다. 아무리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같이 갈 수도 없다 이게야. 자식이 아무리 효자라고 그래도 할 수가 없다 이게 대신은. 그러니까 믿을 건 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이 주인공 이 공부를 아까 먼저 번에 이렇게 먼저 주에 설명했듯이 이제 이렇게 해서 설명을 쭉 해줬더니 이분이 이제 듣는 거예요, 이것저것.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면 열심히 공부하면 날 수 있다. 그러고서 이제 아주 그냥 흡족해서 내려갔어요. 보니까 돈도 달라지도 않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내려갔는데 계속 못 봤지. 그런데 한 1년 지났나? 근데 절에서 법회를 하는데 나 끝나갈 무렵에 이 보살님이 일어섰더니 저도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그렇게 해서 스님 찾아와서 주인공 믿고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아니라 믿고서 이제 내려갔는데 내려가자마자 자기 집 문 앞 문고리 잡자마자 났대. 그래서 근데 그랬지. 그러면 그때 안 오고 왜 지금 왔느냐 그랬더니 1년 있다 죽나 안 죽나 보느라고 그랬대. 아니 이제 그때 어느 절에 갔더니 1년밖에 못 산다고 그랬다거든. 그러니까 부정적인 걸 더 믿는다 이게 내 얘기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를 더 믿고 이러는 그 마음 가지고는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지 마시고 이제
열심히 하면 좋다는 얘기죠. 이 공부를 해가지고 제일 잘 낫는 병이 뭐냐면 저혈압이에요. 왜 저혈압이냐면 저혈압은 약이 없어. 병원에 가면 약도 없고 그냥 이렇게 저 안정만 취하다가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30여 년 전에 그랬어요. 나도 저혈압이 나왔고 저혈압 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공부해가지고 왜냐면 약이 없으니까 더 열심히 해. 약이 없으면 약 의지하지. 수술해서 1년만 더 산다라도 수술해요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단 말이야. 어차피 죽는 거 까니까 뭐 1년 더 살면 뭐해. 그냥 한번 그래서 어떤 사람은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도 났어. 말하자면 저혈압인데 병원에 가서 이제 보니까 약도 없어요. 사람들이 약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그냥 종교에 이제 매달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절에 갔더니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제 하다가 어떻게 저한테 이제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로지 자기 중국만 믿어라. 그 약도 없는 거 병원에 가면 뭐하냐 그랬더니 한 번은 찾아와가지고 그래요. 스님하고 이 말씀대로 저 이제 앞으로 이제 병원에 안 가고 그냥 쓰러지면 죽을랍니다 그러더라고요. 잘 생각했습니다 그랬죠. 그러고서 이제 봄에 또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그래요. 스님하고 약속한 대로 이제 병원에 안 가는데 힘들어 죽겠습니다. 스님도 좀 같이 관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랬죠. 중간에 또 한 번 전화 또 왔어요. 근데 한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이제 절에 찾아와가지고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난 줄 압니까? 그랬더니 옛날에는 계단을 3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이 뭐 한 30계단 정도 되는데 괜찮다 이거요. 아파트도 올라가도 괜찮고 그랬다는 거예요. 애썼다고 그러고서 이제 했더니 스님 덕분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스님 제 손자가 7살인데 3년을 기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기침을 하니 얼마나 그 집안 식구들이 안타깝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합병원에 가서 해도 안 되고 한의원에 가도 안 되고 민간요법으로 해도 안 되고 3년을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이거 데려와 봐도 될까요? 그래요. 그래서 데려와 보세요. 그냥 그랬지. 그랬더니 한 10명은 왔어. 그 아이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뭐 또 고모, 뭐 하여튼 동생 해서 한 10명이 왔는데 그래서 이제 막상 이렇게 모였는데 그 꼬마만 안 들어오는 거야. 방에. 그래서 가족들이 한다는 소리가 스님 제가요 과자를 좋아하는데 과자 준다고 한번 들어와 보라고 얘기해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 과자 줄게 들어오나 그랬더니 선뜻 들어왔어요. 그래서 쭈그리고 앉았는데 7살짜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어린이 포교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 이게 경전에 알맹이를 알게 되면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알맹이를 모르면 그대로밖에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돼요. 알맹이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랬지. 저기 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있지 그랬더니 있죠 그러거든.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봐요. 뿌리 잘리면 어떻게 되죠? 바로 있죠. 어린애처럼 단순하게 얘기해야 돼. 그래가지고 바로 그거다. 너도 육신이 있으면 여기 주인공이라는 뿌리가 있다. 주인공이 없으면 너도 살 수가 없는 거다. 뿌리 잘리면 살 수 없듯이. 그러니까 너는 네 나무는 네 뿌리를 믿어야 된다. 주인공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저기 큰 나무도 뿌리 잘리면 어떻게 되죠?
조그만 나무도 뿌리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여태껏 100점 맞았어. 그게 내가 시험 문제 내는 건 다 100점 맞더라고. 그래서 이 꼬마가 한다는 소리가, 아니 내가 그랬지 이제. 저 큰 나무 뿌리가 있어서 조그만 나무가 사느냐 그랬더니 어때요? 저 큰 나무 뿌리가 있어서 조그만 나무가 살아요? 그렇지. 그 꼬마가 한다는 소리가, 아니죠, 제 나무는 제 뿌리가 있으니까 살죠. 그러거든. 아니 꼬마가 그렇게 대답하기 그 만만치 않거든. 그래서 바로 그거다. 위대한 하나님이 있어서 네가 사는 것도 아니고, 위대한 부처님이 있어서 네가 사는 것도 아니고, 응? 네 나무는 네 뿌리가 있어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너 뿌리에다가 물 주고 거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잘 크죠. 너도 네 뿌리에다가 주인공 자리에다가 물 주고 거름 주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들어볼래? 그랬더니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지. 너 이렇게 저기에다 엄마 아빠한테 혼나면 주인공 엄마 아빠한테 혼나게 하는 것도 그 주인공이 하는 거니까 거기서만이 혼나지 않게 할 수 있어 하고 이렇게 관하고, 또 학교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나면 선생님한테 혼나게 하는 거 주인공 너가 하는 거니까 너만이 혼나지 않게 할 수 있어 하고 그렇게 관하고, 공부하다 공부하기 싫은 마음이 일어나면 주인공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하기 싫은 마음 나오면 어떻게 해? 공부하고 싶게 해야지. 그러고 관하고 그래라. 그러고 친구들하고 싸우면 너 친구 없으면 어때? 친구 없으면 재미없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싸우게 하는 것도 주인공 너가 하는 거니까. 이 몸뚱이가 하는 거예요. 여기 주인공이 하는 거죠. 내 생각이 바뀌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주인공을 해가지고 그 의식에 집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걸 풀어지게 만드는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너만이 싸우지 않게 할 수 있어 하고 그렇게 하고, 너 그 기침하는 것도 주인공. 주인공 이거 네 몸뚱아리 아니야. 네 몸뚱아리가 고쳐가지고 끌고 다녀. 그러고 열심히 주인공한테 관하면 그거 날 수 있어. 그랬더니 얘가 얼굴이 활짝 폈어. 일요일 날 왔었으니까 2주 만인가 3주 만 그러니까 14일 아니면 21일 만에 난 거예요. 왔는데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꼬마한테 물어봤지.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냥 났니? 그랬더니 꼬마가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앉아나서나 그냥 주인공만 관했다는 거예요. 한 발짝 뛸 때마다 관했다는 거예요. 지 말로 그래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아이가 학교가 가까웠대요. 학교 가는 길까지 쓸었대.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그래가지고 이제 애가 나가지고 아주 그다음부터는 애가 당당한 거야.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더니 말이 법이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충주에 할머니가 사는데 가끔 충주로 놀러 가거든. 그러면 그 충주에 그 강이 있잖아요. 강에서 그때 8월 말 정도 되는데 애들을 데리고 아마 목욕을 갔나 봐. 근데 저녁에 자기 동생이 그냥 콧물이 질질 흐르거든.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걱정을 하니까 이 꼬마가 한다는 소리가 엄마 걱정 마, 날 거야. 그냥 아주 그냥 당당하게 그 이튿날 말대로 그냥 하나도 끝도 문제 없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를 하게 되면요 말이 법이 돼버려요.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자꾸 이제 그렇게 공부가 돼가지고 요즘 뭐 여기 붓다라는 프로그램도 있대. 그거 보고서 내가 보니까 그때 부처님 출가하기 전에도 그 정반왕인가 이분이 그때 말이 법이라는 이치가 있었던 거야. 그때도 우리가요 부처님 법이 그냥 부처님으로부터만 꼭 나왔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그 여러 가지 가까운 그런 수행법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태자에 대해서 그 엉뚱한 얘기하고 나쁜 얘기를 하면
그런 일이 없기를 꼭 한마디 돌렸어요. 정반항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듯이 이 공부하면 이제 말과 뜻과 행이 다 일치가 돼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차원 높게 되죠. 이제 그래 이제 한 번은 이제 그 어떤 분이 그 가슴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저 서울대학병원 가서 진단해 보니까 폐암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날짜를 정해서 수술을 날짜를 정했는데 그 정해서 갔더니 다시 그 뭐라 그러죠? 점검한다라나 뭐라 그러나 했는데 진단한다 해보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 뇌도 온몸에 다 전이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하더래. 이런 경우는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디 편안한 데 가서 그냥 먹을 거 먹고 이제 갈 준비하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골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자기 고향이니까 이제 형벌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마침 절에 다녔었는데 빈둥빈둥하니까 너 그러니 절에나 같이 가자. 그러고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도 데려왔는데 그 얘기를 해. 그래서 이 주인공 공부 열심히 하면 날 수 있다 그랬더니 눈이 번쩍 띈 거야. 가는 데마다 다 안 된다는데 그래서 이 양반이 맨날 절에 나온 거예요. 아픈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온 거죠. 근데 한 보름인가 이렇게 이제 다니다가 나한테 찾아왔어요. 와서 질문하는 게 뭐냐면 스님, 저는 스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했는데 왜 덜 아파야 되는데 똑같냐 이거지. 네.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있어. 그래서 그거 공부하기 전에 아픈 거는 부스러기하고 아픈 거고 공부하면서 아픈 건 낫느라고 아픈 거야 그랬지. 그러면 또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 공부는요 세상 돌아가는 거나 병이나 우리 모든 게 일치하는 이치가 있어. 그걸 알면 이제 다 그 설명을 하기가 좋죠. 이게 세계 인구가 지금 70억인데 지금은 더 많다고 그러나 하여튼 70억인데 여기에 네 몸속의 세포는 몇백 조라고 그러더라. 세계 대통령은 70억 대통령인데 너는 이게 몇백 조 대통령이다. 네가 이 세포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네가 계속 스트레스 받게 하고 옛날에 독재하듯이 여기 자꾸 스트레스 받게 하니까 여기서 견디다 못해서 그냥 데모 잠깐 일어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인정사정 없이 청와대도 부수고 파출소 부수고 이렇게 부수는 게 이제 암이다. 그러니까 이건 약이 없는 거지. 그냥 무조건 부수는 거니까.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덤비는데 어떡할게요. 그럼 너 청와대 네가 대통령인데 대모대가 쳐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 그래서 그러면 나는 좀 내 나름대로 했는데 내가 못하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대통령 하시오. 그럼 어떨까? 어떨까요? 데모 또 할까? 데모 안 하죠? 난 죽지는 않잖아. 데모는 안 하잖아. 그러면 두드러 부순 건 누가 고치죠? 국민이 고치죠? 국민이 부수고 국민이 고치는 거예요, 결국에는. 국민이 주인 아니야, 또.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이라는 걸 알고 항상 국민한테 여기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봉암사 가서 이 공부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참선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느끼는 게 있어.
음식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달라진다는 거. 음식을 뭘 먹으면 더 졸리고, 음식에 뭘 먹으면 여기서 더 그냥 이게 마음이 안정이 안 돼. 막 어떤 때 특히 아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 같은 경우 각각 다르지. 그러니까 각각 다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지,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는 애국 피자 있잖아. 치즈 딱딱하고 그 맛있는 거, 저 비싼 거 있잖아. 그런 걸 먹으면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졸음도 오고 뭐 공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각 다르니까 여러분들도 살면서 항상 자기 몸을 살피는 게 좋아요. 음식 어떤 거에서 안 좋다, 어떻다 이런 걸 그게 진짜 좋은 의사예요. 진단도 좋고. 그러면 여기 스트레스밖에 안 하면 최소한 죽을 둥 살 둥은 안 되들잖아. 어떻게 다 100% 잘할 수 있어, 그죠? 그러면 아무나 안 걸리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해 줬더니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심하고 또 내려간 거지. 내려갔는데 3년을 그렇게 했어요. 3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3년을 그렇게 했어. 그래서 한 번 왔길래 이제는 좀 일 좀 해가매. 저 집안에 또 돈 버는 사람도 없으니까 일 좀 해가매 좀 해봐라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여중과 어디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미용사를 하는데 미용사실을 새로 이제 이사를 간 거예요. 그게. 근데 방 구두라고 뭐 이런 거 자기 보이라 기술자야. 그러니까 그런 걸 다 10시까지 했다는 거야. 스님 10시까지도 했는데도 오히려 몸이 가볍고 좋아요. 그래. 그렇게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 아니 나중에는 더 하더라도 갑자기 무리하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저기 해보라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암이 없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암 났다고 저 여주 바닥에 여기저기 나팔을 불고 다녀가지고 한 번은 그 여주에서 그 사람은 폐암하고 위암하고 같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어떤 보살님이 전화가 왔는데 스님 자기 남편의 친구래. 근데 스님이 한 번 왔다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전화했습니다. 그래요. 말이라도 참 이쁘게 하잖아.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안 갈 수 있나. 그래서 갔더니 누워서 일어나도 못해. 미음만 먹어도 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를 듣겠다고 여기 이제 이불을 받치고 앉아서 그래서 얘기를 듣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해줬죠. 이제 주인공 가는 법을 쭉 얘기해줬죠. 오로지 앉아나서나 그냥 그놈이 하는 거지. 육신은 아무 능력이 없다. 주인공 거기서만이 낫게 할 수 있어 하고 그냥 자기 마음자리에다 그냥 무조건 그렇게 지극하게 하면은 날 수 있다 그랬더니 다음 주에 가기로 하고 그 열심히 하겠대. 다음 주에 가기로 하고 이제 왔다가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걸어 다녀. 그러고 미움도 먹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 사이에 그 어머니가 절에 가서 안거를 한대요. 여름 겨울로. 그렇게 또 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래요. 스님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집안에 우환에 있을 때는 이렇게 천도제를 지내면 좋다는데 천도제 좀 지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죠. 천도제 지내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날을 잡아서 이제 했어요. 했는데 지내는 날 아침에 딱 그 보살님이 오셔가지고 스님 이게 천도제를 이제 오늘 아침에 지내지는 아침에 어제 저녁에 이제 꿈을 꾸니까 시커먼 게 둘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되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그래서 대답을 안 하길래 나도 가만히 있다가 혹시
정성을 좀 더 하라는 얘기 아닐까요? 돈 얘기하는 게 스님이 제일 힘든 거거든.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저도 그건 압니다. 근데 이게 이거 큰 아들이 그런 건데 작은 아들 며느리가 됐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돈 벌어 가지고 그걸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며느리한테 더 이상 얘기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있는 거 가지고 정성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고서 천도제를 지냈어요. 근데 어쨌거나 고인이 그분이 1년 더 살고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때 와가지고 그 동생 부부가 와가지고 49세 때 와가지고 스님 일을 그럴 것 같으면 저한테 얘기를 하시지. 나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불러다 얘기할 수 있나? 아는 사람한테도 돈 얘기하기 힘든데, 죠? 그래서 사정이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설명을 해줬더니 그분들이 이제 다른 종교 다니던 사람이야. 그런데 불교로 그냥 바꾼 거예요. 부부가.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참 모범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공부는 아까 암으로 죽는 것까지도 공부로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공부로 생각하면 난다니까. 오히려 나요. 그러니까 나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원인과 공부를 핵심을 자꾸 들어가는 걸 공부를 해야 돼. 내 주인공한테 그냥 거기서만 해결할 수 있어 하고 맡겨놓고 자꾸 공부를 수행을 해야죠. 그게 간단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요. 그냥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할 게 있어. 어떤 신도 한 분은 글쎄 내가 이 공부 가르치고서 얼마 있다가 그 절에 온 지도 얼마 안 됐어. 1년도 안 됐는데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래요. 가족들이 그냥 종합검진 하자 그래서 같이 갔는데 자기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기 뭐. 근데 이건 뭐 수술도 안 된다나 어쨌거나 낫기 힘든 병이래. 그런데 그 이튿날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스님 병원에 안 갑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죽어가는지 그 모습을 역력히 지켜볼 거라. 그냥 이 주인공만 잡고 오로지 너 어떻게 하나 나 보자. 역력하게 나를 본다. 죽음도 두렵지 않고 역력하게 보겠다. 그런데 이제 청주에서 그 음성에 이제 출퇴근을 하고 그러는데 공부를 그렇게 지극하게 하다 보니까 도로가에 나무들 있죠. 나무들하고도 대화가 되더래. 하여튼 자기 말로 이제 그래서 아주 도움되는 얘기도 많이 해주고 이제 그럴 정도로 지극하게 이제 나중에 결국에는 났어요. 났는지 안 났는지 병원에도 안 가. 괜찮으니까 그냥 그만이야. 딴 사람 같으면 병원에 가보거든. 병원에도 안 가봐. 그 정도 대뽀를 해야 돼, 이거는. 이거 뭐 자기 육신 주인인 내 마음이 그게 옹졸해서 해야 되겠어? 그렇잖아요. 육신의 주인이 그런 대뽀를 가지고 이제 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열심히 하면은 이거는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공부를 하면. 그래서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 내가 이제 설명하는 이유에서 옛날에 한번 어디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어느 절에서 공부를 하는데 내가 아는 스님이 어떤 스님이 왔는데 그 스님하고 나가 좀 친했어요. 근데 이 스님이 그게 방을 얻어가지고 거기 모여서 신도들하고 공부를 한다는겨. 절에 이렇게 좀 넓지는 않지만 절에서 하면 되지 왜 거기서 하나 그러고 그 돈도 봉사활동하여서 모은 돈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참 왜 좀 안 맞다 그러고 그 스님하고 좀 친했는데
이걸 어른 스님들한테 얘기하기도 그렇고 이래. 그래서 찜찜하니 잠자리 들었었는데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는 거야.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래서 그랬다가 내가 왜 이걸 걱정을 하지? 주인공한테 다 맡겨야지 하고 주인공한테 맡기고서 그냥 잠드는 거야. 우리가 걱정하다가 이렇게 하면 금방 잠들지 않거든. 그냥 깔끔하게 잠드는 거야. 잠들었는데 그 이튿날 막 법회가 있고 이제 법회 끝나니까 이제 신도분들이 한 3시쯤 되면 다 거의 가고 그랬는데 그 봉사활동하던 그 보살들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봉투를 내놓으면서 이거 가지고 홈비디오를 사라 이거야. 그때 홈비디오가 400만 원 했어. 이거 칼라로 된 게. 요즘 400만 원 아주 좋은 거 사. 그거 지금 써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게 그걸 방을 얻으려다가 이걸로 바뀐 거야. 그런데 아니 왜 갑자기 바뀌냐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래서 이게 경험해 본 게 이 깔끔하게 내려놔야 깔끔하게 방아착해야 이 활용이 잘 돼. 예. 어떤 때는 이렇게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전화할 일이 있어. 그래서 전화를 이제 몇 번 돌렸더니 계속 통화 중인 거야.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오면 되지만 내가 붙들고 있으면 뭐야 그러고 딱 맡겨놓고 이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따로는 전화 와서 받아보니까 거기서 온 거야. 그래서 야, 왜 전화했어? 그랬더니 거기서 한다고 옛날에 35년, 40년 전에는 거의 40년 전엔 외국에 전화하는 게 이렇게 우리가 만만치 않았어요. 비싸서. 비싼 전화 쓴다고 이제 혼나는 것 같아서 거기서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는데 왜 전화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얘기해 주라 그랬더니 글쎄 그때만 해도 인터넷이 전화선으로 했어요. 전화하면 통화 중이야. 이런 전화하면 또 인터넷 못하고 이제 그 후에 ISDN가 나오고 그랬죠. 그전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한 2시간 있을 판인데 자꾸 여기서 나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다는 신호가 자꾸 스스로 나오더라는 게 여기서.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그러거든. 그래. 잘했다고. 이제 그러고서 이제 용무를 마치고 그랬는데 그만큼 깔끔하게 살아야 돼. 이 번뇌가 덕지덕지 붙으면 이 작동이 안 돼요. 작동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아셔야 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내가 처음에 이게 출가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막 도량석을 들으려면 새벽에 일어나야 돼. 근데 거기 맞춰서 일어나기 힘들잖아. 그래서 초인종을 쓰고 그랬는데 이게 사람이 돼가지고 꼭 초인종을 써야 되느냐 그러고 초인종을 딱 없애버리고 거기서 한번 일어나게 해봐. 그랬더니 그런데 누가 똑똑똑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방이 조그맸어요. 한 평 반도 안 됐나 그래. 그래서 머리가 문이 손이 쑥 밀으면 그냥 밀어 누워 있는 채로. 그때는 예민했으니까 툭 밀었더니 아무도 없어. 아니 0.3초도 안 돼가지고 했는데도 밖에 넓은 마당에 아무도 없어. 이상하다. 그래서 보니까 시간이 4시야. 근데 꼭 밖에서 들려요. 여기서 오는 거지 밖에서 딴 사람 못 듣잖아. 여기서 안에서 오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때는 스님 누가 또 불러. 똑똑똑 뚫릴 때도 있고. 그래서 열어보면 또 그렇고. 그래서 알아죠. 어떤 때는요. 그냥 느낌이 탁 깨서 보면 4시고. 어떤 때는 이렇게 누워서 자다 보면 천정이 다 시계인 거야. 야, 시계가 참 크기도 하다.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4시야. 보니까. 그래서 일어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게 다양하게 여러 방법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메시지가 오게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체험도 이렇게 하고 그래요. 스님들도 선방에 어떤 스님들은 아주 저기한 스님들은
10분 있다 내 일어나야 돼. 그럼 10분 있다 탁 일어나. 그래가지고 저 시간 안 늦고 그러는데 나는 그냥 한두 번 늦었지. 아니 이제 오히려 다른 거 의지하면 자꾸 이제 그게 안 맞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항상 생활 속에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영의 세계 영안이 열리는 사람이 있어. 이 공부하는데 영안이 열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영안이 열린 건 나쁜 건 아닌데 대개 보면 이제 문제성이 많아요. 영의 세계가 자꾸 이게 현실 세계하고 이게 맞고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의지하고 막 이런 게 있거든. 근데 영의 세계나 지금 현실 세계나 이게 다 말하자면 그 중생계야. 그걸 말하자면 밝혀야 돼. 그 영의 세계를 영의 세계의 뿌리를 밝혀야 되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육신은 나무라고 치면 영의 세계는 이제 뿌리라고 쳐요. 그러면 육신과 나무는 어디서 나왔어요? 씨앗에서 나왔잖아.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과거 씨를 찾으라니까 말하자면 과거 씨앗을 찾아. 과거 씨앗은 없어졌어. 나무하고 뿌리로 돼 있죠. 여기 있었다는데 안 있어. 여기서 찾아야지, 그죠? 여기서 찾으면 말하자면 말하자면 이 씨앗과 말하자면 나무하고 뿌리하고 잘 화합돼서 하면은 또 다시 꽃이 피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여기서 찾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과거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의 핵심을 잘 알아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주 뵐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